한밤중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또 화장실입니다. 겨우 누웠지만 1시간도 안 돼 다시 눈이 떠집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깨어있고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런 밤이 며칠, 몇 달, 아니 몇 년째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넘기지만 이 피로는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집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지쳐가고 웃음은 줄어들고 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야간뇨 때문입니다. 밤마다 2~3번 이상 깨면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심장과 신장은 쉬지 못하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낙상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무너진 생체 리듬은 하루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신장 기능 저하, 저녁 이후에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이 겹치면 밤이 휴식이 아닌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물을 적게 마셔도 왜 이렇게 깨지지? 이게 그냥 나이 탓일까? 이런 고민을 속으로만 삼키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건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조금만 달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생활의 신호입니다. 야간뇨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SOS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르게 대응하면 몸은 다시 균형을 되찾고 잠은 회복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만으로 야간뇨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깨지 않는 평온한 잠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간뇨를 줄이려면 먼저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겐 그 말이 전부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물 한 컵이 문제를 만듭니다. 낮에는 움직이며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밤에는 그 통로가 닫히고 모든 수분이 소변으로만 나옵니다. 결국 저녁에 물이나 국, 과일,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수분이 밤새 방광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든 지 얼마 안 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녁 이후엔 물을 줄이기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시되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최소화하세요. 식사 때 국이나 찌개 대신 건더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이 먹고 싶다면 점심에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약을 드셔야 하는 분이라면 식사 후 30분 안에 약과 함께 물을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2~3시간 동안은 물을 추가로 마시지 마십시오. 이후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입이 마르면 물 한 모금 대신 가글하듯 헹구고 뱉기만 하세요. 그 한 모금이 새벽 2시에 불빛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500ml 정도씩 2번 나누어 물을 마시면 충분합니다. 밤에는 물을 아끼고 낮에 물을 챙기면 방광은 편안해지고 깊은 잠이 돌아옵니다. 야간뇨는 결국 수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언제 마시느냐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상에는 국이 있어야 밥을 먹은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이 국 한 그릇이 큰 원인이 됩니다. 국이나 찌개에는 생각보다 많은 염분과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그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결국 몸속에는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고 그 물이 밤새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저녁에 짠 음식과 국물은 야간뇨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에서는 국물 반찬을 줄이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되도록 맑은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절임류나 젓갈, 찌개, 라면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은 밤의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주범입니다.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가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이 먹게 되고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때 위가 팽창하면 장기 주변이 눌리면서 방광의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은 가볍고 천천히 최소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저녁 후 과일이나 맥주 한 잔도 피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수분뿐 아니라 천연 당분이 많아 이뇨 작용을 일으켜 소변량을 늘립니다. 맥주 역시 강한 이뇨 효과로 방광을 자극하죠. 낮에 드신다면 괜찮지만 해가 진 뒤에 단 음식과 술은 금물입니다. 이런 식사 습관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몸은 낮 동안 먹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녁을 가장 푸짐하게 차리고 그 식단이 몸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이제 저녁의 의미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 몸을 쉬게 하는 준비 시간으로 따뜻한 국물 대신 부드러운 밥 한 숟갈, 짠 반찬 대신 담백한 나물 한 젓가락, 그 한 끼의 변화가 오늘 밤 여러분의 깊은 잠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수면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니까 낮에라도 조금 자야지 하며 낮잠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깊은 잠을 자면 밤에 수면 압력이 낮아져 밤에 쉽게 깨어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즉, 낮에 짧은 휴식은 괜찮지만 깊은 낮잠은 금물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도 야간뇨의 숨은 원인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몸의 생체 리듬이 흔들리면서 야간뇨 증상이 심해집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잠이 얕아지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밤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전 1시간은 몸을 재우는 시간으로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엔 공기가 건조해 입이 마르기 쉬운데 이럴 땐 가습기나 물컵 가습법으로 습도를 유지하세요. 입이 마르더라도 물을 마시지 말고 입안을 헹구듯 가볍게 적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수면 자세입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고 자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부종이 자연스럽게 몸 안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을 미리 해두면 밤중에 소변으로 배출될 양이 줄어듭니다. 낮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이라면 잠들기 전 1~2시간 전부터 다리를 쿠션에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수면 리듬의 일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줍니다. 불면의 밤이 반복되어도 오늘은 좀 더 자야지라며 늦게 자면 리듬이 깨지고 야간뇨가 더 심해집니다. 결국 수면은 몸의 회복이자 호르몬의 조율 시간입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밤,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야간뇨 치료의 절반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몸의 순환과 부종 관리입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 중에는 다리나 발이 자주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 수분이 한쪽으로 몰린 결과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하반신으로 내려가 다리에 고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부기처럼 보이지만 이 수분이 밤이 되면 다시 몸 위쪽으로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워 자는 동안 방광이 금세 차게 되고 결국 한밤중에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 전에 미리 순환을 도와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하체의 부종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쳐 올려놓으면 고여있던 수분이 천천히 몸 위로 흡수되어 잠드는 동안 소변으로 빠져나갈 양이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자세 조정이 야간뇨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다리 마사지도 좋습니다.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됩니다. 저녁에는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10분 정도의 걷기나 종아리 펌프 운동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 몸이 붓지 않고 밤새 소변이 몰리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도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TV를 오랜 시간 보는 분들은 일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리에 정맥이 눌려 수분이 아래로 고이기 때문입니다. 압박 스타킹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눌러 다리에 수분이 쌓이지 않게 해주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낮 동안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밤의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핵심은 밤이 되기 전에 순환을 끝내는 것입니다. 다리에 고인 물이 밤으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몸 전체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잠들기 전 몸이 가볍고 다리가 편안해야 방광도 편안해지고 숙면도 찾아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 문제이자 하루의 리듬 문제입니다. 잠들기 전 2시간, 그 시간의 작은 변화가 오늘 밤 화장실 불빛 대신 깊은 잠을 불러올 것입니다. 5번째로 중요한 것은 약물과 건강 상태의 점검입니다. 야간요는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뇨제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소변량을 늘려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을 저녁 시간대에 복용하면 약효가 새벽에도 이어져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뇨제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점심 무렵으로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에 조정해야 하며 스스로 약을 끊거나 시간만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당뇨병, 신장질환, 신부전, 수면무호흡증도 야간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 단순히 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몸속의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흡이 불규칙하게 되면 밤에도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콧골이나 숨이 멎는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질환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소변을 늘리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낮과 같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이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비뇨기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전하트륨 혈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철저한 관리 아래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몸에 전해질 불균형도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수분 조절을 잘못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져 몸이 계속 물을 배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땐 단순히 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결국 야간요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몸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무너질 때 나타나는 종합 신호입니다. 약의 영향, 질환의 징후, 호르몬의 변화, 이 모든 요소를 함께 살펴야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밤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지금 나를 점검해달라고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밤마다 깨는 일이 반복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또 일어났네. 오늘도 제대로 못 자겠구나 하는 생각이 쌓이면서 불안이 습관이 되고 잠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조금의 변화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쉬게 해주면 방광은 안정됩니다. 과한 국물과 짠 음식을 줄이고 과일과 술을 낮으로 옮기면 밤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루 중 물을 마시는 시간, 식사하는 습관, 잠드는 자세, 이 작은 조정이 몸의 리듬을 다시 세웁니다. 몸의 순환이 부드러워지면 소변은 차분히 조절됩니다. 잠자기 전 다리를 살짝 올리고 방안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깊은 잠은 기억력과 면역을 높이고 심장과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매일 밤 푹 자는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의학적으로도 야간요는 다양한 원인을 지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관리만으로 충분히 완화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복용 시간을 점검하세요. 콧꼬리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비뇨기과나 이비인후과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몸의 이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증상을 참고 견디기보다 내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균형을 되찾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일하는 장기들이 잠시 쉬어가길 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리듬을 되돌리자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은 휴식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몸을 편안히 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그 순간 심장이 안정되고 뇌의 긴장이 풀리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결국 좋은 잠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노년의 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익히면 몸은 다시 예전의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낙상 위험도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깊은 잠이 바로 건강의 기초이자 마음의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야간요를 이겨낸다는 건 단순히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질을 되돌리는 일이고 잃었던 평온을 다시 맞이하는 일입니다. 한 번이라도 통잠을 잔 다음 날 아침, 몸이 얼마나 가볍고 마음이 맑은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기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언제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지 생각해 보세요. 몸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야간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나를 돌보라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이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긴다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깊은 잠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되찾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불안한 새벽이 아니라 편안한 밤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그리고 평온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